갑작스럽게 찾아온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사실 이것 외에도 시장에 좀 불안 요소 등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봤을 때 분명 언제든 이런 시기는 있었고 그 변동은 또 기회가 됐다는 걸 아는데요. 지금의 공포를 조금 다스려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장, 뉴욕장은 많이 오른 것도 있었으니 한데 국내는 그 정도까지 가주지 못했어요. 물론 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승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뉴욕장 흔들림에 같이 동참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지 현재 시장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좀 겹쳤던 것 같은데 제일 컸던 건 사실 이제 저도 우리나라 증시를 좀 걱정했다보다는 좀 미국 증시가 그동안 사실 쉼없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언젠가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주가라는 건 언젠가 조정이 나오는데 너무 급하게 가면 그게 완만한 조정이 아니라 급락장이 나오는데 근데 공교롭게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발작을 한번 해버렸고 네. 미국이 이렇게 발작하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과거에도 항상 한국이 더 많이 빠졌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어쨌든 AI 과잉 투자 논란도 있었고 또 엔화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경기 침체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중국 수출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 더 중요해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침체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이제 당연히 또 역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수출이 역성장할 때 증시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진 건 그동안 그래도 꿋꿋이 버텼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미국에 이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급락하는 거 보면서 이제 침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의 지금 수출 이거 결국 꺾일 거다. 이 여파가 결국 좀 강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물론 투기적인 부분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 팔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쳤는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기초 체력이 또 되게 약해요. 수급이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또 받아주질 못했고 그래서 과거에도 항상 그렇지만 경기 침체 가 지금 사실 온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올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항상 제일 많이 빠지는 국가가 한국이고 제일 먼저 도는 것도 사실 한국이에요. 항상 보면 경기가 또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면 또 미국보다 훨씬 많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침체 우려가 일단 처음 지금 나오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한국이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충격을 더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매도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매도 클라이막스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내용도 궁금하고요. 또 그걸 좀 받쳐줄 만한 국내 매수세가 실종되어 있고 옵션이나 공매도나 여러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힘을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적인 면에서 들여다봤을 때 저희가 어떤 걸 염두에 둬야 되는지 외국인의 선물 거기에 영향 주는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주시죠. 원래 외국인 선물은 이제 뭔가 좀 악재가 처음 터진 날은 되게 세게 나와요. 선물 매도가. 반대로 선물 매수도 센 적도 있는데 근데 보면 그게 연속적으로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량 매도한 다음에는 다음날 보통 매수하거나 팔더라도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전 선물 매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근데 그게 줄어들고 외국인이 선물 산다고 반등한다기보다는 결국 지금 증시가 올라가려면 결국에 이제 그 원인 제거가 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일 컸던 게 사실 또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실업률이 갑자기 또 급등했죠. 그래서 아마 참 샴이라는 그 경제학자분이 이제 그걸 샴의 룰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에 뭐냐면 이제 많이들 기사 보셨겠지만 12개월 내 최저 실업률보다 지금 3개월 평균, 이동 평균 실업률이 0.5%포인트 더 올라가면 이제 경기 침체가 사실 실제 과거에 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금요일 날 그게 발동돼 버렸죠, 갑자기.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 번 더 놀래 버린 건데 그럼 결국에 이런 이제 경제 지표가 다시 침체가 아니라 뭔가 좀 좋은 쪽으로 나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외국인 포지션은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저녁에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조업이 지금 꺾여버렸는데 미국은 서비스업이 더 중요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항상 제조업을 먼저 봤지만 이번엔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그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좀 예상보다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어떨 때는 금리가 빠져야 된다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금리 올라야 돼요. 올라야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온다면 증시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도 그거에 맞춰서 포지션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오늘 장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한 번 더 매도할 가능성은 저는 아직 남아 있는데 다만 그 강도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되는 것을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ISM 서비스업 데이터가 굉장히 또 단기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짚어주셨네요. 자, 나머지는 거의 다 매크로적 측면 혹은 중동 불안, 뭐 엔화 이슈, 뭐 이런 이슈들, 미국의 금리 이슈 이런 거라면 최근에 이제 기업적 측면에서는 AI 내러티브의 훼손, 그러니까 AI에 대한 의심, 수익이 언제 날 것인가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되면서 반도체 특정 AI 쪽에 이렇게 좀 단기 급락이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반도체 섹터에게는 또 어떤 시기가 될지 좀 앞으로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미국과 달리 한국의 반도체 이제 기업들은 주가가 먼저 빠졌어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하이닉스만 해도 고점에서 벌써 30% 네. 이상 빠졌고요. 일부 소부장은 막 반토막 난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서 너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더 빠지는 거에 대해 공포심은 갖지 마시고 다만 이게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금 노이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빠진 이유는 결국 AI로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이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지금 그 배터리 회사들 주가 안 가는 것도 지금 명확한 게 뭐죠?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잘 팔리고 전기차 대세가 와서 배터리도 많이 좋아질 거다. 근데 그 공식이 깨져버렸죠. 전기차 안 팔려버리니까. 근데 지금 AI도 똑같아요. 엔비디아 반도체 구매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모든 대부분의 빅테크가 뭐라 그랬죠? CEO들이 나와서 과잉 투자해도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시장에선 걱정하죠. 그걸로 돈을 언제 벌 거냐, 그럼 도대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지금 제시 못 해주니까 이미 주가는 오른 상태에서 그걸 못 보여주다 보니까 그 괴리 때문에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겹치니까 엔화 사고 지금 갑자기 또 빅테크도 매도하고 이게 또 겹쳐버렸어요. 공교롭게. 여기 또 경기 침체도 겹치고 그러니까 되게 한두 가지의 요인은 아닌데 또 주말에 아마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또 밤잠 못 설치셨을 것 같은 게 그 GB200이라고 그게 이제 결함 생겼다 설계. 네. 그래서 그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반도체인데 거기에 설계 결함 때문에 뭐 TSMC가 지금 양산을 못 하고 있다. 이래서 3개월 연기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굉장히 불편한 이슈일 수밖에 없죠. 노이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결국엔 그동안 올랐던 이런 이제 긍정적으로만 봤던 이 AI에 뭔가 이제 기스가 자꾸만 좀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런 신제품이라는 거는 또 나오면 모든 게 처음에 완벽할 수는 없고 또 GB200은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GPU랑 CPU를 결합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좀 약간의 이게 또 그 오류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엔 저는 잡을 거라고 보는데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더 민감하게 당분간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래는 언젠가 뭐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라 계속 이제 악재들이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주가에 계속 당분간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대응 전략은 저는 어쨌든 한국의 반도체 AI 사이클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는 보지만 그 기회를 그냥 오늘 한 번에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시간이 필요한. 천천히. 네. 근데 한국 반도체의 특징은요. 이렇게 뭔가 망할 것 같고 무너질 때 투자해야 꼭 돈을 벌어요. 그리고 좋다고 이렇게 다 칭찬하고 뭔가 이럴 때 사면 항상 결과가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역으로는 투자하기는 되게 좋은 시기는 맞는데 다만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실천하기가 사실은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뉘앙스인지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가봐야 됐네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매수 기회인지 매도 기회인지 아니면 무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굉장히 고민되는 시점인데 회복 탄력성을 기대해 볼 만한 섹터 어떻게 추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게 당장 뭐 해결될 만한 지금 상황 아니잖아요. 좀 조정장은 8월 28일인가요? 그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한 번 있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조정장 계속 좀 이어진다. 뭐 조정장이 게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하루 오르기도 하고 하루 막 빠지기도 하고 이런 네. 이제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자산은 지금 뭐 밸류업 기대감도 좀 우리나라 여전히 있으니까 저번에 신한지주가 굉장히 파격적인 밸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뭔가 일부는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들을 조금 일정 부분 포트에 좀 담는 건 저는 좋다. 그래서 뭐 배당 수익률 예를 들면 5% 이상인 기업들인데 꼭 이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한번 배당 수익률 5% 이상인 기업들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KTNG, 뭐 제일기획, 기업은행, NH투자증권, 세아베스틸지주, LG유플러스, 현대차, EUB 이들 기업들이 물론 이제 꾸준히 돈을 번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꾸준히 이렇게 항상 고배당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일부 자산을 저는 좀 고배당주 위주로 좀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그 금요일도 보셨겠지만 너무 낙폭이 컸는데 더 네.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업종들은 오히려 좀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엔터주들. 예. 그 하이브가 또 4분기에 위버스 수익한다고 이제 주주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또 앵고 수혜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또 수혜주고, 또 정부가 부동산 대책 아마 광복절 전에 그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아마 공급책을 발표할 것 같더라고요. 네. 기사를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리츠나 건자재 쪽도 저는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들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했던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저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LG 유플러스나 뭐 하이브 SM 등의 실적도 나오고요. 노보노, 릴리 등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미국 내 대표 주자들도 실적이 나오니까 관련해서 말씀 주신 내용과 함께 그 일정들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과 또 시장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